반갑습니다. 본교 입학 홍보부장 맡고 있는 중고교사 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2026학년도 신입생 자기주도학습 전형 요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정보가 나오면 모집 요강에 해당 페이지를 체크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모집 전형과 정원입니다. 영어과 세 학급, 중국어과 두 학급, 일본어와 베트남어과 각각 한 학급씩 총 7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정원 내와 정원 외로 구분하여 선발하는데요. 정원 내는 모집 인원의 20%를 사회통합 전형으로, 나머지는 일반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단 베트남어과만 다문화 가족자녀 전형을 따로 두고 있어 일반 전형 12명, 다문화 가족자녀 전형 4명을 선발합니다. 만약 다문화 가족자녀 전형 지원자가 없으면 해당 인원만큼 일반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정원의 모집은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으로 학과별 각각 1명씩 선발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가 모집 정원에서 비달하는 경우 지원 비달 인원의 50%까지 일반 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 방법, 모집 지역, 지원 자격입니다. 하나의 학과, 하나의 전형을 선택해서 지원하셔야 하고 지원 접수 완료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모집 시기는 후기로서 일반고와 지원 시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지원에 대한 안내가 덧붙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동시지원에 대해 좀 더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전형 지역 학군과 학교장 전형 지역 학군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감 전형 지역 학군, 즉 평준화 지역인 천안, 아산, 세종, 광주 지역 학생들은 본인의 지역 학군의 일반고와 동시지원이 가능합니다. 1지망에 충남 외고를 썼을 경우 2지망부터 본인 지역 학군의 일반고에 동시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지망에 쓴 충남 외고에 합격하면 2지망부터 쓴 일반고 배정은 해당 사항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1지망에서 불합격하면 2지망부터 차례로 내려가면서 어느 지망에선가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2지망으로 지원하고 싶은 학교의 경우 이 학교를 1지망으로 지원한 학생들로 이미 정원이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2지망의 학교를 2지망에서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선택으로 1지망에 충남 외고를 쓰고 2지망부터 배정 신청을 하고 있지 않다가 불합격했을 경우 모집정원 미충원 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친구들은 유학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기가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학교장 전형, 즉 비평준화 지역은 1지망에 충남 외고를 선택하여 지원하신 경우 본인 지역 일반고에는 동시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지망에 충남 외고를 썼을 경우 2지망부터는 천안 소재의 일반고에 동시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지망에 쓴 충남 외고에 합격하면 2지망부터 쓴 일반고 배정은 해당 사항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1지망에서 불합격하면 2지망부터 차례로 내려가면서 어느 지망에선가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1지망으로 충남 외고를 선택한 후 동시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충남 외고에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모집정원 미충원 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시지원의 선택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를 단단히 가지고 한층 성숙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학교 생활에서도 더욱 집중하고 주도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그 경험이 아이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믿고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전형별 지원 자격 내용입니다. 일반 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공통 지원 자격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회통합 전형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나뉩니다. 기회균등 전형은 7개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하실 수 있고 사회통합 전형에서 50% 우선 선발합니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소득 8분의 이하 가정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학년도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를 보고 계십니다.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 평균이 해당 기준표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어야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사회다양성 전형의 경우 29페이지 자료 2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실 때는 너무나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산정 기준뿐만 아니라 적용 사례들 역시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공업 전형은 10페이지 제출 서류들의 발급 여부로서 지원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 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함께 사회공업 전형 지원자 모두의 공통 서류인 빨간색 선 안에 명시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회다양성 전형은 공통으로 파란색 선 안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까지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회통합 전형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28페이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도 함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원의 전형으로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과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페이지와 11페이지에 자격 조건과 지원 유형별 제출 서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격 여부 확인과 서류 발급 가능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전형은 학과별로 한 명씩 선발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높은 경쟁률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특례입학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유형은 2-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인데요. 왼쪽 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에서 7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일 경우에는 특례입학 대상자가 아닙니다. 특례입학 전형의 지원 가능 여부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양하므로 정확한 안내를 위해 본교 입학 홍보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전형 절차와 방법입니다. 자기주학습 전형은 1단계는 영어 내신 160점 만점에서 미인정 출결 변동을 감점한 점수로 모집 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에 면접 40점을 더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영어 내신 산출 방법은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총 4개 학기의 영어 성취도 수준을 활용하고 성취도가 A이면 4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원점수는 보지 않습니다. 특례입학 대상자는 2단계만 실시하는 대신 일반 전형 면접 점수 최하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4페이지 하단에는 검정고 시 합격자의 1단계 성적 산출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과의 일부 성적만 있는 경우, 해외 졸업자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의 성적 산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6-1페이지에는 출결 점수 산출 방법입니다. 미인정 결석 1일당 마이너스 0.5점이고 출결 점수 최대 감점은 5점입니다. 올해 작년과 바뀐 부분입니다. 미인정 지각, 결과, 조퇴는 모든 학년을 합하여 3회를 1일로 환산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질병 및 기타 결석은 감점되지 않습니다. 6-2페이지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입니다. 잘못된 사례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감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7페이지는 전형 부분에 따른 합격자 선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는 자기주도학습 전형 일정과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입니다. 세부 일정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시 일반 전형 이외 사회통합 전형,
특례입학 전형, 국가유공자 전형,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지원자는 서류 검토를 위해 관련 서류를 본교 1층 소위실에 반드시 직접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9페이지는 모든 전형의 지원자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와 검정고시 합격자, 베트남어과의 다문화 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특례 입학 대상자 등 전형별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30페이지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방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두 꼼꼼히 살피셔서 해당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에 중학교 3학년 학적 변동 허용일자와 학적 반영 완료일자 그리고 이중 지원 사례 등의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2년에서 2025학년도 평균 합격 점수는 화면과 같습니다. 올해 1학년 신입생의 경우 영어과 일반 전형은 평균 점수가 160점으로 2학년, 3학년 영어 성취도가 모두 A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과 일반 전형과 외계과 사회통합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A가 아닌 학생도 합격을 하였습니다. 영어 성취도가 B가 있는 경우 최근 4년간의 입학 결과 평균 점수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그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시간 경쟁률 확인이 가능하니 학과 선택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4년 동안 2024학년대는 평균 점수가 다소 높았으나 다른 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해 지원자 풀이 달라지므로 전형별 평균 점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평균 점수는 소수의 점수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쟁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신입생의 경우 영어과 1.39대 1, 중국어과 0.97대 1, 일본어과 1.25대 1, 베트남어과 0.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영어과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은 높았지만 합격자의 영어 평균 점수는 오히려 낮았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영어 내신 점수와 마찬가지로 경쟁률 또한 해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한 수치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의 목표와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소신 있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학 설명회 사전 신청 시 지원 희망 학과를 함께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교 지원 희망 학과에 대한 설문 결과 영어과를 희망한 비율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중국어과 23%, 일본어과 16%, 베트남어과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배운 경험이 없어 해당 학과 지원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해당 언어 기초 지식 없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 입학하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기초 발음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 있으시다면 입학 전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내용을 미리 익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과목은 단순히 회화 능력만 뛰어나다고 해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때문에 특정 학생이 회화를 잘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우리 전공업 발표한 학생들 가끔씩 이런 이제 살짝 민원 전화로 오곤 합니다. 혹시 선발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해당 학과가 일부 너무 좀 많다라는 말씀 하시는데요. 오늘 이제 행사에 진행해준 학생들은 저희 입학 홍보 대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된 학생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고 그리고 본인이 제1 전공어가 됐든 제2전공어가 됐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학생들 위주로 기회를 주고 골고루 기회를 주고 있는 점, 이게 뭔가 저희가 이제 일부러 연출한 이런 게 아니라 저희 홍보대사 학생들이 이제 연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좀
이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오면은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을 따라준다면 한 2학년 정도 되면은 이 학생들의 수준 정도 다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 능력을 골고루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생활에 관한 질문도 다소 있었는데요. 본교 기숙사는 2023년도에 전면 리모델링을 완료하여서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인 1실 구조이지만 학생 수와 생활 여건에 따라서 3인 1실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방에는 개별 샤워실과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으며 자습실인 베리타스홀은 지정 좌석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집중도 높은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체력 단련실, 측면 세탁실, 공용 화장실, 휴게 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학생들이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 어플을 통해서 외출 및 특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교 입학 후 기숙사 입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숙사 운영부에서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 자기주도학습 전형 요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